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렉처 18장에 능동인지 수동인지 애매한 경우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수동태 설명하는 내용이 좀 부담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 부담되는 만큼 많이 배울 거니까 책을 여러 번 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저번에 배운 것의 반밖에 안 돼요. 예, 정말이에요, 정말. 자, 보죠. 자, 이번 강의의 목표는, 우리말하고 달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좀 애매하고 헷갈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영어의 기준이 뭔지 4가지 경우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능동, 수동 쓰는 거 어떤 건지 한번 헷갈리나 보세요. 야, you are looked beautiful. 이거 어떠냐? You look beautiful이 맞냐? 여러분 중에 왜 저런 생각하지?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건데 서로 의견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보다란 얘기냐? 아니면 보인다는 얘기냐? 네가 아름다워 보인다 이거잖아요.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 수동태 쓰는 게 확실히 맞잖아.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You look beautiful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맨날 배우지 않았나? 뭐 이런 분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니까 좀 헷갈리죠? 자, 두 번째. The floor가 cleans easily냐, is cleaned easily냐. 여러분들 또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아니, 사실은 대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자, 바닥이 쉽게 닦이는 거지. 바닥이 닦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is cleaned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답일까요? 자, 다음에 I have some money. 내가 돈이 있는데 사용할 돈이 있다고 해야 될까? 사용될 돈이 있다고 해야 될까? 우리는 이래요. 이렇게 쓸 돈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to use 해야 되는데 이 영어는 또 한국말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money를 기준으로 해서 쓰여질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명사 뒤에 투부정사를 쓸 때 이런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가 헷갈리는 것. 이걸 잡으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this shirt. 이 셔츠 한 장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다림질할, iron은 원래 철인데요. 옛날에 이제 철판으로 다림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iron이 동사로 하면 다림질 하다가 돼요. 그러면 다릴 필요가 있다. 되게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to be ironed 이건 어때요? 다려질 필요가 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때 기준이 뭔지 이 4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연결동사로 쓰인 간주동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결동사라는 말 생각나죠? 무엇하고 무엇을 연결합니까? 주어하고 보어를 연결하죠. 감지동사라는 건 뭘까요? 느끼고 그리고 알아내는 그런 동사들. 보다, 그러니까 오감 있잖아요. 보다, 듣다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동사들이 보다, 듣다 뭐 이런 동사들이 연결동사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주어가 어떤 일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어의 속성을 보어로서 말하는 경우에는 능동형을 쓴다는 겁니다. 자, 이문을 봐야죠. I felt the fur. 나는 the fur, 그 모피를 느꼈어요. 이때 나는 느꼈다, 모피를. 이렇게 주어, 동사, 대상을 갖는 이때 felt는 느끼다라는 뜻의 타동사예요. 그런데 이 felt를 이런 경우에도 써요. The fur가 주어예요. 그러면 for는 모피가 felt다? 그럼 모피가 느꼈다? 아니고요. 자, 모피가 느낌이 난다. 어떤 느낌이 나냐면 soft and silky의 느낌이 난다. 여기서는 타동사, 여기서는 연결동사고 그 다음에 보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feel이라는 동사를 느끼다가 아니라, 느끼다라는 뜻도 있지만 느끼다만이 아니라 이제 느낌이 난다라는 연결동사일 때도 있다는 이 2가지 버전을 공부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은 촉감에 대한 얘기였고, 이것은 후각, 그 다음 이것은 미각. 이런 5가지 감각을 말하는 동사들이 뭐를 보다, 듣다, 이런 타동사일 때도 있고, 어때 보인다, 어떤 걸로 들린다, 또 어떤 느낌이 난다, 어떤 맛이 난다, 이렇게도 쓰인다는 겁니다. 연결동사로. 자, 두 번째에, she smelled the roses 하면은 장미의 냄새를 맡았어요. 타동사죠? 네, 그것에서 장미를 주어로 뺀 이런 문장을 만들면, the roses smelled sweet. 여기서는 연결동사예요. 그러니까 smell이 냄새 맡다, 냄새 난다. 이렇게 2가지 경우. He tasted the drink 하면은 그가 그 음료를 맛을 봤어요. 타동사, 대상이 있었죠. 그런데 the drink tasted bitter 이러면은 그 음료는 tasted 이때는 맛을 본다가 아니라 맛이 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연결동사로 쓰인 거죠. 자, 첫 번째 경우 감지동사들이 타동사가 아니라 연결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의 속성을 말하는 거니까
능동형을 쓰시는 거예요. 맛이 난다, 냄새가 맡아진다, 막 이렇게 한국말로 그렇지만 영어로는 능동형 연결동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연결동사 얘기는 끝났고요. 두 번째 얘기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이제 저절로 된 변화에 대해서 영어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긴 바뀌었어. 지가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됐어.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면 수동태를 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그런 경우는 영어는 능동태를 써요. 되임에도 불구하고. 당한 일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I sold my books. 내가 책을 팔았어요. 이건 주어가 한 일이죠. I sold my books after passing the exam.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 책 다 팔 거죠. 그렇죠? 공통영어도 팔 거예요. 자, 근데 my books were sold 하면 내 책들은 팔렸어요. 그리고 나에 의해 팔림을 당했죠. My books were sold at cheap prices. 싼 값에 막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책들이 당한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경우는요. The books sold well. 이 문장은 뭐냐. 그 책들이 잘 팔렸다, 잘 나갔다. 그 책들이 마치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 책들이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주어고 솔드일 때는 팔다지만 사물이 주어고 솔드를 쓰면 이게 마치 저절로 나간 것처럼 아니면은 주어가 인기가 있었다는 주어의 성격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내 책들이 팔렸다. 그 책들이 팔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누구에 의해 행위를 당한 경우와 주어의 속성을 말하는 경우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와,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이제 예문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자, hurt를 가지고 생각해 볼 거예요. hurt는 상처를 주다 라는 말이고 내가 상처를 입게 됐으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be hurt 이렇게 수동태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문을 보죠. Let go of my arm. Let go of. 이건 이제 표현이에요. 내 팔을 가게 해. 내 팔을 떨어뜨려. off. 떨어뜨려서 가게. Let go of my arm. Let go of. 그러면 놔줘. 팔을 놔. You are hurting me 하면 주어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능동태고 타동사고 Four people이 were hurt 하면은 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In the accident.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로 쓰는 게 딱 맞죠. 근데 마지막 문장 My shoulder hurts like hell 이러면은 My shoulder hurt. 그럼 내 어깨가 누구를 다치게 했느냐? 아니면 내 어깨가 누구에게 다침을 당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절로 아픈 거죠. 그럴 때는 hurt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이 이제 다치게 하다 아니면 자기가 아프다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동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자기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동태로 쓰지 마시고 능동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야, 무지무지 아프다. 지옥처럼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 자, 다치게 하다,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마지막 예입니다. 이제 더블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더블이 동사로 쓰면은 대상을 2배로 만든다라는 말이 되고 대상이 누구에 의해 2배가 되면 수동태를 써야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늘어나서 2배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국말로는 2배가 된다라고 함에도 저절로 늘어나는 경우는 능동형을 쓴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자, 예문 볼게요. They promised to double the number of police on duty 하면 they가 아마 정부인 것 같죠?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더블하겠다. 2배로 늘리겠다. 뭘 늘리냐면 on duty는 근무 중이라는 얘기고 근무 중인 경찰의 수를 2배로 늘리겠다. 이럴 때는 타동사고 능동태고 대상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what would happen? 여기 would를 썼으니까 가정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the minimum wage 최저임금을 the minimum wage를 미니가 작다죠. the minimum wage 최저임금이 were doubled 정부에 의해 2배로 되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은 최저임금이 어떤 일을 당한 것이니까 누구에 의해 당한 것이니까 수동태를 쓴 거예요. 저절로 최저임금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중간태 문장은 welfare spending이 주어예요. welfare 복지, spending 지출금이 were nearly double 하면 앞으로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그럼 이때 2배가 된다는 건 누구에 의해 2배로 띡 늘려진다는 걸까요? 점차 늘어나서 2배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점차 늘어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 단번에 딱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영어는 능동어 쓴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by는 by 다음에 기간이 나와서 언제쯤에는 이라는 시간을 말해줘요. By the year 2020. 저절로 늘어날 때는 능동형 쓰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중간태라는 부분이 학교에서들 선생님들이 잘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들이 보통 되게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좀 전에 했던 세 가지 동사, 여러분 첫 번째 동사가 뭐였죠? 첫 번째가 sword, 그쵸? sell이라는 말이 팔다도 되고 팔리다도 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hurt라는 말 누구를 다치게 하다도 되지만 굉장히 아프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 경우 double이 두 배로 늘리다와 그다음에 두 배로 늘어나다라는 말이 되는 걸 이제 두 가지 양쪽 이렇게 쓰는 경우들, 그걸 먼저 시작을 하고 앞으로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우가 끝났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갈게요. 자, 명사나 형용사 뒤에 to를 쓰는 경우에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입니다. 사물을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주어가 할 일일 때 그때는 능동형을 씁니다. I have some money to use 하면 내가 약간의 돈이 있는데 쓸 돈이 있다. 누가 쓰는 거냐면 주어가 쓰는 거죠. 이럴 땐 한국말처럼 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자, we've got this bill to pay 하면 우리가 이 고지서를 갖고 있다. 지불할. 누가 지불하나요? 우리가 지불한다는 거죠. 야, 이렇게 투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은 인물일 때는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I have a decayed tooth 하면 썩은 이가 있는데 뽑을, 우리말은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to pull out 이라고 능동태를 쓰면 내가 뽑는다는 말이 돼요. 근데 보통은 이빨은 내가 뽑지 않고 이빨은 이제 치과 선생님 뽑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뽑을 이러지 않고 뽑혀질, 다른 사람에 의해서 by a dentist라는 거 생략된 뽑혀질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정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인지 아니면 남에 의해서 될 일인지 살짝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능동태를 쓰는 거죠. 자, 이것이 명사 뒤에 to를 쓸 때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의 기준이고, 이제는 형용사 뒤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the piano is too heavy to move. 이 문장은요, 그 피아노가 너무 무겁다, 움직이기에 할 때 한국말로 그 피아노는 움직이기에 너무 무거워 라고 능동태를 쓰는 것과 똑같이 영어에서도 형용사인 보어 뒤에는 거의 능동태를 써줘요. 대부분 능동을 씁니다. 이때 이제 피아노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여지는데 왜 움직이기에 라고 말하냐면 투부정사의 주어가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to move의 주어가 피아노일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사실 피아노는 move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피아노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제가 동그라미 찍 이렇게 한 거는 move의 대상이 피아노라는 거예요. 그럼 move의 주어는 누구냐? 일반인. 이럴 때는 움직이기에 라고 능동을 쓰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Mary was pleasant to work with. 이 문장은 Mary는 같이 일하기에 유쾌한 친구야 라고 얘기할 때 같이 일하다의 주어는 누굴까요? Mary는 같이 일하기 되게 좋아. 내가 혹은 우리가 이런 말일 거잖아요. 그래서 work with의 주어는 말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따로 주어를 표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가 같이 일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또 work with의 대상이 오히려 Mary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보어를 형용사로 쓰고 나서는 이제 주어가 일반인이거나 또는 말한 사람인 투부정사에 능동형어 쓰는 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사물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이 사물이 무슨 활동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쪽에다 수동태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창문들이 청소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need 다음에 to를 쓸 때는 한국말로는 청소할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to be cleaned 이렇게 수동태를 맞춰 주셔야 돼요.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these windows need까지는 똑같은데 to를 쓸 때는 to be cleaned 하면서 ing를 쓸 때는 cleaning 이렇게 능동형어 써야지 being cleaned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cleaning이 그냥 청소 이런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창문들은 청소를 필요로 한다.
ing를 쓸 때는 명사처럼 사용하니까 능동형을 그대로 쓰시고 투부정사를 쓸 때는 청소될 이렇게 맞춰주시는 건 need와 여기 있네요. need, want, to, require 이런 몇 가지 동사에서 주의해야 할 좀 작은 부분이지만 주어가 사물일 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These windows need cleaning. 이 창문들이 청소를 필요로 해. Look at that dust. 자, 먼지를 봐 하는 여기까지가 내용이 답니다. 진짜 짧았죠?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자, you. 사실 you are beautiful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you look beautiful 해야겠고. The floor 쉽게 닦인다. 누구에 의해서인가요? 얘의 성격인가요? 바닥의 성격. The floor cleans easily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I have some money. 내가 사용할 거죠?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I have some money to use.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this shirt needs 뭘까요, 여러분? to를 쓰려면 수동을 맞춰줘야죠. needs to be cleaned, needs to be ironed. 다림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수동을 써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모두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다음 강에서는 이제 준동사를 정리해서 볼 거예요. 준동사 to, ing, ed. 여기 ed까지 제대로 했으니까. 자, 우리 어렵지만 힘내서 또 그다음 잘 나가죠. 수고하셨습니다.